안녕하세요. AI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요즘. 네,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챗봇이나 아니면 그림 그려주는 그런 AI 말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 기업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 특히 IBM이라는 이 거대 기업, 기술 기업 있잖아요. 네네. 이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그 전략 핵심이 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흔히 접하는 소비자용 AI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렇죠. 기업 고객들, 특히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규제가 좀 까다로운 산업 분야들 있잖아요. 네, 민감하죠. 요구사항이 훨씬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단순히 뭐 똑똑한 AI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데이터 주권 문제, 또 철저한 보안, 그리고 규제를 완벽하게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AI 도입의 성패를 가릅니다. 중요하네요. 네. IBM은 바로 이 신뢰성하고 통제 가능성, 이 키워드에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신 기술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업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성능 경쟁보다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정말 믿고 써도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 같은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 바로 그거죠. 그걸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IBM이 왓슨엑스라는 AI 플랫폼하고 또 레드햇 오픈시프트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여기에다가 그들의 강력한 컨설팅 역량까지. 세 가지네요. 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딱 삼각편대로 묶어서 기업 시장을 파고드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전략이 그냥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보고요. 또 왜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성이나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지도 같이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만약 기술 전략이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과정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저희 대화가 아주 유용한 통찰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IBM은 요즘 가장 뜨겁다는 소비자 대상 AI, 그거 대신에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이 기업 시장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심에는 기업 고객들이 도대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데 있습니다. 우선순위이군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는 데이터 보안, 그리고 모든 활동에 대한 감사 추적 가능성, 또 복잡한 규제 준수, 이게 AI 도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보안이랑 거버넌스 문제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 AI 모델이 가끔 사실 아닌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같은 것도 물론 문제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유출이라던가 규제 위반 같은 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훨씬 그렇죠. 한번 사고 나면 뭐 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IBM은 그래서 이 왓슨엑스 플랫폼 안에다가 모델 거버넌스 기능을 아예 넣어놨어요. 아, 기본으로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지 추적하는 기능. 이걸 뭐 데이터 계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의 성능이나 편향성을 계속 평가하고 검증하는 도구들. 이런 걸 기본으로 딱 탑재한 거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제권을 기업에게 주는 거죠. 아하. 이게 그냥 API만 딱 던져주는 다른 서비스들이랑 IBM을 차별화하는 지점이고요. 많은 대기업들이 IBM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접근 방식인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단순히 기능 제공을 넘어서 관리와 책임까지 포함하는 솔루션이다. 그럼 IBM 전략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그 왓슨엑스 플랫폼하고 오픈시프트 기술의 결합,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사실 여전히 자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외부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호해요.
그렇죠. 다 클라우드로 가긴 좀 그렇죠. 특히 민감한 고객 데이터나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는 회사 밖에 두는 걸 좀 꺼리죠. 네. 레드헤드 오픈시프트는 바로 이런 복잡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마치 한 곳에서처럼 아주 일관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기반 기술이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인프라 환경, 그러니까 자체 서버든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똑같이 배포하고 관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뭐 클라우드에 있든 회사 서버에 있든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AI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운용체제 같은 역할이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왓슨엑스는 바로 이 오픈시프트라는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 위에서요? 네, AI 모델을 고르고 또 기업의 특정 데이터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네네. 그렇게 하고 실제 업무에 배포해서 운영하고 또 그 성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왓슨엑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기업은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 안 시키고 데이터가 있는 곳 가장 가까이에서 AI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성능, 비용,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마리 토끼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도록 돕는 거죠. 기존 시스템하고 매끄럽게 연동하는 거나 사내 네트워크 정책 지키는 거, 규제 감사를 위한 요건 충족하는 거 이런 기업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조합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정 벤더, 그러니까 IBM이랑 레드햇 기술에 너무 깊이 종속되는 건 아닌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IBM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개방성, 오픈네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개방성요? 네, 왓슨엑스는 IBM 자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이나 다른 파트너사들의 AI 모델도 골라서 쓸 수 있게 지원해요. 아, 선택권이 있군요. 그렇죠. 특정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당면한 문제랑 예산에 가장 적합한 모델 조합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픈시프트 역시 업계 표준 기술인 쿠버네티스 기반이라서 특정 벤더 중속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술 스택 통합의 이점이랑 완전한 독립성 사이에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긴 하지만요. IBM은 유연성과 개방성을 통해서 이 우려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네, 기술 기반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기술만으로는 IBM 전략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사람, 즉 컨설팅 역시 핵심 동력이라고요?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순히 시스템 설치해주고 사용법 알려주는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IBM 컨설팅은 단순히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기업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그걸 조직 내부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내재화시키고 결국 조직 전체로 확산시켜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도록 돕는 일종의 가속기,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가속기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분야, 금융사기 탐지나 공급망 최적화 같은 데서 이미 검증된 성공 사례나 표준 아키텍처, 그러니까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공하는 거죠. 아, 약간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초기 개념 검증, POC 단계에서 흔히 겪는 혼란이나 시간 낭비를 줄이고 곧바로 핵심 업무에 AI를 적용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아, 그 많은 기업들이 파일럿 프로젝트만 잔뜩 하다가 실제로 업무에 적용 못하고 끝나는 그 소위 포시 지옥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걸 탈출하도록 돕는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AI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도 역할은 계속돼요. AI 모델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지는 않는지 계속 관리하고 운용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끊임없이 변하는 규제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계속 관리가 필요하군요. 네,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서 단순 프로젝트 계약이 아니라 플랫폼 구독이랑 서비스가 결합된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결국 워스넥스라는 기술 플랫폼과 컨설팅 서비스가 서로 고객을 끌어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IBM 컨설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기술과 사람이 결합된 정말 강력한 시너지 전략이군요.
자, 그럼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즉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IBM의 최근 실적에서 이런 전략의 성공을 좀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IBM의 주요 사업 부문인 소프트웨어랑 인프라, 하드웨어 포함해서요. 이게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 둘 다요? 네, 특히 레드햇 부문은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픈시프트 플랫폼의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네,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구독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다는 증거죠. 네, 오픈시프트의 성상이 탄탄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AI, 특히 그 왓슨 X와 관련된 직접적인 성과는 좀 어떤가요? 더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IBM이 발표하는 걸 보면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관련된 수주 잔고, 부킹스라고 하죠. 이것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수주 잔고요? 네. 초기에는 수백만 달러 규모였는데 최근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물론 이 수주 잔고가 방장의 매출은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이니까.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업들이 이제 단순한 AI 기술 테스트나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핵심 업무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쓰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IBM의 그 신뢰와 거버넌스 중심 전략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죠. 그런데 그 메인프레임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사업도 여전히 이런 AI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IBM의 메인프레임 신제품 출시는요. 단순히 하드웨어 매출을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요. 어떤 효과요? 많은 대기업들, 특히 금융권의 핵심 데이터는 여전히 메인프레임에 저장돼 있거든요. 아, 아직도요? 네. 근데 새로운 메인프레임이 딱 출시되면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에 쌓인 그 방대한 데이터를 현대화하고 AI랑 접목하려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하. 이게 관련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데이터 관리나 AI 모델링 도구,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연결이 되네요. 네. IBM이 제시하는 연간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 목표치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는 것도 이런 고수익,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중심의 사업 구조,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효율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좀 어떤가요?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런 시장 상황이 IBM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IBM에게 꽤 긍정적인 편입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AI 관련 지출이 향후 몇 년간, 대략 2028년까지는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성장세군요. 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최우선 조건으로 데이터 통제권 확보, 그리고 규제 준수, 이걸 꼽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그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화려한 기능 경쟁 중심의 소비자용 AI 시장보다 기업용 AI 시장이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독 기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IT 인프라의 표준으로 거의 자리 잡으면서 인프라, 플랫폼, 운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IBM 같은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엄청난 공용들도 있고 오픈 AI 같은 AI 모델 전문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IBM만이 가지는 차별점이나 강점 뭐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뚜렷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개방성하고 선택권이에요. 네, 개방성. 특정 클라우드나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소스 모델이랑 다양한 파트너 기술을 조합해서 비용 대비 최적의 성능을 내는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이 강점이고요. 네. 둘째는 산업별 전문성입니다. IBM은 오랜 기간 금융, 제조, 유통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깊이 관여해 왔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그래서 해당 산업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전 구축 솔루션이나 가속기, 엑셀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사기 탐지 모델이나 의료 영상 데이터 분석 도구처럼요. 이걸 통해 기업들은 AI 도입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죠. 아, 바로 쓸 수 있게. 그렇죠. 셋째는 역시 강력한 거버넌스와 규제 준수 지원입니다. AI 모델의 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능, 편향성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도구 같은 것들. 이게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는 특히 중요하고요. 관련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체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환경 운영 능력, 또 기업 내부에 이미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의 깊은 통합 경험, 그리고 규제가 생명인 산업 분야에서의 신뢰도, 이건 여전히 IBM이 경쟁 우위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전략에는 위험 요인이 따르기 마련이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 IBM의 이런 엔터프라이즈 AI 전략 추진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를 타죠. 네, 기업들의 IT 예산은 경기 침체 시에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대규모 소프트웨어 계약은 체결 시점에 따라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들쭉날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 컨설팅 사업. 이게 고객 기업의 예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컨설턴트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력 관리죠. 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셋째, AI 기술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 모델의 환각 현상이나 예측하지 못한 편향성 문제.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100% 제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만약 IBM 솔루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고객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죠. 또한 각국 정부의 AI 규제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될 경우 이걸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나 컨설팅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규제 리스크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이 정말 치열합니다.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들이 IBM의 강점인 기업용 기능이나 거버넌스 역량을 지금 빠르게 강화하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군요. 네. 또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직접 기업용 솔루션 시장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IBM의 기술적 차별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의 조직에서 IBM 솔루션이든 아니든 엔터프라이즈 AI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전략적인 고려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데이터 거버넌스랑 보안 모델을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미리 다 짜놔야 하는군요. 네, 특히 규제가 중요한 산업이라면 모든 과정을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둘째, 무조건 가장 크고 비싼 최신 AI 모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작은 모델, 소형 LLM이라고 하죠. 스몰 랭귀지 모델. 작은 모델이요? 네. 또는 여러 종류의 모델을 조합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의 최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네. 셋째, 오픈시프트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환경, 온프레미스든 멀티클라우드든 이런 환경에서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용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체계, 즉 MLOps나 LLMOps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MLOps, LLMOps. 네, 이게 모델 개발부터 배포, 모니터링까지 전체 생명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넷째, 외부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조직 내에 AI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전문가 조직, COE라고 하죠. Center of Excellence. 이걸 육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군요. 그렇죠. 이를 통해 표준화된 도입 방식이나 규정 준수 템플릿을 만들고 성공 사례를 조직 전체로 확산시켜서 재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AI 모델을 한번 배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에서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재학습하거나 수정하는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AI는 살아있는 시스템과 같아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해요. 와, 정말 A부터 Z까지 깊이 있게 파고든 느낌입니다. IBM의 전략을 통해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AI는 단순히 기술력 경쟁을 넘어서 기업의 그 복잡한 현실과 규제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워스넥스라는 플랫폼, 오픈시프트라는 기반 기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사람의 역량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실제 기업들의 선택과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따라가 보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능력, 엄격한 규제 준수 지원,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보라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 시 가장 고민하는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짚었네요. 그렇죠. 물론 경기 변동성이나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같은 도전 과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수익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구조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은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들의 AI 도입이 더욱 본격화될수록 어쩌면 최첨단 기술보다는 신뢰와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해자 모트를 깊게 파놓은 IBM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업 환경에서의 AI 도입은 우리가 평소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AI 이야기와는 정말 결이 다른 훨씬 더 신중하고 다층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은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복잡하고 책임이 따르는 기업 환경에서 AI의 성공적인 안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술의 성능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그 기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에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